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첫 번째 앨범은 앨범 커버에 사진이 아주 멋있어서 굉장히 옛날부터 좋아하는 앨범인데요. 트럼펫터 테드 존스의 The Magnificent Ted Jones라는 앨범이고요. 고른 곡은 테디아란 곡인데 56년 7월에 녹음돼서 57년 1월에 발매됐대요. 그러니까 1500번대 시리즈 중에는 27번째, 그러니까 BLP 1527번. 56년 7월이면은 한참 더울 때 이 앨범 자켓을 찍었다고 하는데 이 찍은 동네가 어디냐면 뉴욕의 타임스퀘어래요. 지금 타임스퀘어를 생각하면 전혀 상상이 가지 않는 50년대 중반의 그 타임스퀘어에 딱 광장 중간에 비둘기들이 쫙 깔려 있고 혼자 딱 멋있게 서 있는 테드 존스의 모습을 담은 앨범 커버인데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많은 블루노트의 앨범의 포토그래퍼로서 수많은 뮤지션들의 훌륭한 포트레이트 샷을 촬영했던 프랜시스 울프, 블루노트의 공동 대표이기도 하죠. 이 앨범 속에서 이 테드 존스의 트럼펫은 뭔가 그 근처의 하드밥 시절에 있어서 굉장히 강렬하고 센 트럼펫이 아니고 정반대로 되게 정감 있고 좀 행복하게 들리는 트럼펫 사운드를 들려주어서 그러니까 다른 앨범 트럼펫 앨범들을 듣다 이 앨범을 들으면 조금 릴렉스하게 된달까 기분도 그렇고 이 곡은 테디아란 곡인데 자신의 딸한테 바치는 테드 존스가 30대 중반의 테드 존스가 작곡한 곡이라고 하고요. 10분 35초 되는 곡인데 테너 색소폰 솔로로 시작해서 피아노의 베리 해리스로 넘어가고 퍼시스 베이시스트 주인공인 테드 존스의 트럼펫 이렇게 물 흐르듯이 넘어가는데 10분 35초 동안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곡이 아닌가 해서 테드 존스 지난번에 저희가 어 차일드 이즈 본 작곡가 소개할 그렇죠. 때 그 작곡을 했거든요. 행크 존스의 동생이 되죠. 피아니스트 행크 존스가 형이고 그렇지. 그 삼형제인데 엘빈 존스가 제일 막내고. 존 콜트레인 쿼텟의 드러머인 엘빈 존스가 막내고 테드 존스가 가운데인데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에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했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60년대가 되면 멜 루이스란 드러머와 함께 테드 존스 멜 루이스 오케스트라에서 또 역시 빅밴드 구성으로 그 중간에 50년대 중반에는 이렇게 소규모 편성으로 음악을 하던 시절의 앨범인 거죠. 두 번째로 고른 앨범과 뮤지션은 역시 트럼펫터인데요. 위 모건의 The Cooker라는 앨범이고요. 고른 곡은 Just One of Those Things라는 곡인데 57년 9월에 녹음돼서 58년 1월에 발매된 앨범인데 1500번대 중에는 78번째. 이 당시 트럼펫계를 보면은 15살 많은 테드 존스도 블루노트에서 앨범을 내고 있었고 리 모건은 아직 19살밖에 안 된. 근데 벌써 리더작을 5장이나 낸 중견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신동이자 무서운 천재 10대 트럼펫터였죠. 56년에 사망한 트럼펫터 클리포드 브라운 사망 이후에 물려서 56년도에 나타난 18살짜리 이 트럼펫터의 그 다음에 57년에 더 쿠커라는 앨범이 좋은 거는 함께하는 멤버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인데 리모건이 트럼펫 연주하고 있고요. 페퍼 아담스가 바리톤 색소폰, 바비 티몬스가 피아노, 그리고 베이시스트, 어느 앨범에서든 나오는 폴 챔버스, 드럼은 필리 조 존스. 이 고른 곡 Just One of Those Things는 콜 포터 작곡의 스탠다드 중에 스탠다드인데 처음 테마 부분이 연주되고 나서 트럼펫이 아니라 바리톤 색소폰 솔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주 괄괄한 페퍼 아담스의 바리톤 색소폰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좋아하는 연주인데요. 더 쿠커 이후에 리모건이 엄청나게 커가고 60년대를 거쳐서 71년도에 아주 요절하게 돼갖고 저기 넷플릭스 영화도 있잖아요. 나이 많은 여자친구가 바람 폈다고 쐈다고 하는데 아주 너무 급작스럽게 가는 바람에 리모건 역시 아주 비운의 트럼펫터로 기억되지만 누릴 건 젊은 나이에 누릴 건 다 누리고 해볼 건 다 해본. 그러니까 뭐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그 58년에는 저 존 콜트레인 블루 트레인인가 거기도 해서 같이
제가 블루트레인 앨범 소개할 때도 했지만 커티스 플러 트럼본과 함께 리 모건의 트럼펫이 존 콜트레인의 색소폰과 함께 아주 하드밥의 전형적인 연주를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블루트레인 앨범에서도 훌륭하게 연주를 하고 있죠. 예. 천재 중에 천재. 네. 다음 세 번째로 고른 앨범은 아주 유명한 앨범은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발라드가 한 곡 수록되어 있어서 골라봤는데 저는 김 감독 덕분에 이거 처음 들었습니다. 예. 트럼본 주자 베니 그린의 앨범인데요. 베니 그린의 Back on the Scene이라는 58년도 앨범이고요. 고른 곡은 You're Mine, You라는 곡이에요. 58년에 녹음해서 58년에 발매된 앨범이고 이 1500번대 중에는 87번째, 그러니까 1587번을 달고 나온 앨범인데요. 이 당시 50년대 그러니까 트럼보니스트 중에 최고는 J.J. 존슨이었죠. 비밥 시절부터 해서 50년대로 휘어잡던 황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제이지 근데 존스. 이 베니 그린은 어떤 테크닉이나 이런 거보다 트럼본 특유의 어떤 감성적이고 되게 이렇게 낭만적인 사운드를 내는 정말로 부드럽더라고요. 예. 그러한 어떤 트럼본 사운드를 내서 좋아하고 이 곡에서 가장 그런 특징이 잘 드러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소담한 발라드고요. 좀 들으면 역시 행복해지는 그런 트럼본 사운드가 그래요. 아닐까. 그렇더라고. 노래 제목도 You're Mine, You. 당신은 내 거예요. 당신.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사랑 고백 송인 것 같은데 J.J. 존슨 얘기를 했잖아요. 이 1500번대 중에 6번째 음반이 The Eminent J.J. 존슨이라는 앨범인데요. 1506번 The Eminent J.J. 존슨 볼륨 2에도 이 같은 곡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면은 이 You're Mine You를 유튜브에 검색하시고 베니 그린의 연주와 J.J. 존슨 당대의 두 트럼보니스트의 그 트럼본의 매력에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곡이어서 한번 비교해서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테너 색소폰 주자인 자니 그리핀의 대표작 The Congregation이라는 앨범이고요. 57년 앨범인데 그 중에 제가 고른 곡은 It's You or No One이라는 곡입니다. 이 앨범 커버로 아주 유명하죠. 57년 정도에 앤디 워홀 아직 팝아트 아티스트로 폭발하기 이전에 무명은 아니었지만 아직 터지지 않았던 앤디 워홀이 일러스트를 담당해서 아주 유명한 앨범이죠. 자니 그리핀의 테너 색소폰과 소니 클락의 피아노, 폴 챔버스의 베이스, 그리고 케니 데니스라는 드러머 이렇게 해서 쿼텟으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 57년 이게 제가 10월 녹음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 전에 자니 그리핀이 앨범을 하나 더 냈었어요. A Blowing Session이라는 앨범인데 이 앨범에서는 앨범 제목답게 블로잉 세션 테너 색소포니스트 3명 자니 그리핀, 존 콜트레인 그리고 행크 모블리 이 3명이 아주 배틀하듯이 아주 강렬한 솔로들을 뽑아내는데 6개월 후에 이 앨범 본인의 앨범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미드 템포로 해서 굉장히 즐기고 여유 있는 연주를 해서 앨범 자켓과 함께 이 앨범의 내용물도 아주 알차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자신감 있는 테너 색소폰 솔로로 다른 곡들보다 조금 더 빠르고 신나는 템포로 가는데 연이어 받는 항상 이분 얘기가 나오면은 제가 흥분하게 되는데 소니 클락의 깔끔하고 경쾌한 피아노가 나오고 폴 챔버스의 활로 현을 긁는 보잉 베이스 솔로가 아주 또 그래서 굉장히 신나는 한편의 그 하드밥이 아주 깔끔한 하드밥이어서 굉장히 좋은 곡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고른 앨범은 아마 그 당시 블루노트에서 가장 셀링 파워가 컸던 뮤지션이라고 하는데 오르가니스트 지미 스미스의 지미 스미스 앳 더 오르간 볼륨 1 57년도 앨범이고요. 1500번대 시리즈를 한번 이렇게 쭉 리스트업을 해서 보면은 그 중에 12장이 지미 스미스의 앨범이에요. 뭐 볼륨 1, 2로 내서 그런 것들이 2장으로 이렇게 따로 나온 앨범들이 많아서 그렇긴 한데 56년도부터 60년대 초까지 블루노트 뮤지션으로서 지미 스미스가 40 몇 번의 세션을 가졌대요.
따져보면 한 1년에 한 10번 이상 녹음 세션을 가졌다는 거고, 그 중에 이 앨범은 57년에 나온 앨범인데, 이렇게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는 1500번대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뮤지션인데, 이 당시에 가장 판이 많이 팔리고 잘 팔리고 인기 있었던 앨범이 지미 스미스였다고 하고요. 이 앨범에서는 기타리스트 케니 버렐, 드러머 아트 블레이키, 색소포니스트, 알토 색소포니스트 루 도널슨이랑 이렇게 같이 하는데, 제가 이 앨범에서 고른 곡은 서머타임이에요. 가장 우리한테 친숙한 곡이고 다른 버전들과 비교하는 의미에서 골랐는데, 이 곡에서는 듀엣곡이더라고. 지미 스미스 올겐하고 루 도널슨의 알토 색소폰, 이 둘이만 하는데 한 4분 30초가 조금 넘는 러닝타임의 곡인데, 이 당시 이제 지미 스미스 앨범을 녹음할 때는 잼 세션 하듯이 여러 멤버가 있고, 이 곡에서는 누가 들어오고 제가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잼 세션 하듯이 녹음을 했다고 하는데, 이 앨범에서 이 곡은 듀엣으로 딱 연주를 해서 서머타임이 이렇게 올겐이 깔아주면서 루 도널슨의 되게 이렇게 멜로디가 아주 아름다운 깔끔한 그런 멜로디와 이렇게 올겐과의 어떤 그 어우러짐이 굉장히 다른, 뭐 케니 버렐의 기타가 들어오고 아트 블레이키의 드럼이 있는 곡들도 좋지만, 한번 마지막으로 삼아서 한번 같이 들어보기 좋은 곡이 아닌가 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지미 스미스는 락 좋아하는 올드팝 팬들도 좋아하는 사운드고, 예. 좋아요. 왜냐면 사실 그 락 밴드들, 그러니까 70년대 락에 하몬드 올겐 안 쓰면 밴드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이 전자 올겐이 나중에 이제 신시사이저로 넘어가는데 비중이 중요한데, 네. 재즈의 전자 올겐, 하몬드 올겐을 갖다가 접목시킨 게 지미 스미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미 스미스가 소울 재즈라는 장르를 시작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그 소울 재즈라는 그 장르가 사실 그대로 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 초 지미 스미스 앨범에 있는 곡을 90년대에 힙합하는 사람들이 샘플링해서 쓰기도 하고 다시 연주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울 재즈로 시작돼서 되게 펑키한 사운드가, 그 올겐 사운드가 락에도 영향을 주고 나중에 힙합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대단한 뮤지션이 그렇죠. 한 거죠. 예, 이렇게 해서 3회에 걸쳐서 블루노트 1500번 시리즈의 15 앨범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